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윤 대통령의 모습은 돈 안 주는 이재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과 조국을 보며 이조 심판을 하자고 하려면 윤 대통령이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위에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부족하다며, 그러니까 조국하고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쩌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조금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보일 때는 공정과 상식이 무기가 되지만 그게 사라진 뒤에는 두 사람 모두 무능해 보이며 윤 대통령은 돈 안 주는 이재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오는 9일 있을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바뀌겠다고 하는 건 흔히 신년 약속으로 다이어트 하겠다 하는 정도의 약속으로 들린다며 아무도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작심삼일일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우리 기업인 네이버를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네이버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 지분 구조 변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회사 중 한 곳이라도 지분 구조가 변경될 경우 경영권은 넘어가게 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원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지원할 것이며, 지분을 매각하길 원한다면 정당한 값을 받고 더 나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 배경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크리스찬 디올 가방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00만원 밑으로 하락하며 월세 보증금 평균액도 2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시중은행 금리 안정과 월세 수요 감소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월세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99만원으로 100만원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경기도의 평균 월세는 작년 4분기 57만원에서 올해 1분기 61만원으로 올랐으나 인천은 73만원에서 66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3분기 2억 36만원이던 평균 월세 보증금은 4분기에 2억 2219만원으로 올랐으나 올해 1분기에는 1억 9042만원으로 2억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주가 소식입니다. 애플이 1분기 아이폰 판매 감소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발표와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 주가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전날 대비 5.97% 상승한 183.3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80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3월 1일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애플은 약 15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인공지능 관련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전자에,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발표로 인공지능 판 뒤집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펼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기로에 놓인 가운데 가자 지구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로 이스라엘 탱크들이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7일 AP통신과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탱크들이 현지 시간 6일 밤 국경을 넘어 라파 동부로 진입했다고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카이로에서 재개된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라파 코앞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지상전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은 6일 오전 라파에서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이미 수천 명의 민간인이 폭격 공포 속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 성명을 통해 인질 석방을 포함한 전쟁 목표를 달성하고 하마스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라파에서 군사작전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라파에서의 지상전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의 대표 명물로 꼽히는 빵집 성심당이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성심당은 빵과 케이크 등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브랜드 역사 전시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심당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에서 진행되는 로컬 크리에이티브 2024 전시에 참여합니다. 이 행사는 성심당과 태극당 등 제과점을 비롯해 모모스커피, 로우키, 복순도가 등 지역 토종 브랜드 100여 개의 브랜드 철학과 스토리를 전달하는 콘텐츠 전시입니다. 성심당 측은 서울에서 열리는 로컬 크리에이티브 2024 전시에 참여한다면서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심당의 행사 참여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서울에서도 성심당 빵을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공지에 누리꾼들은 기대 많이 했는데 전시만 한다니 오늘 내 세상이 무너졌다 아쉽다 등의 아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역시 성심당은 대전에서 사 먹어야 더 맛있다 대전에 가야겠다 대전이 아니면 팔지 않는다는 뚝심 너무 멋있다고 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날씨입니다. 어제인 6일에 이어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오늘은 계속해서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남부와 제주도에는 내일까지도 비가 조금 더 길게 내리겠습니다. 연일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부 내륙의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절반 이상 좁아져 있어서 답답한 시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